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API 이코노미 시대가 온다라는 저희 브라운백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이 브라운백이라는 세미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브라운백이라고 이미지를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가 어디 쇼핑을 가거나 아니면 빵집에서 빵을 샀을 때 담아주는 종이백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브라운백이라고 영어로 말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 브라운백에 실제로 이제 도시락이나 이제 먹을 거를 챙겨와서 이제 먹으면서 간단히 먹으면서 하는 회의를 브라운백 미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아무래도 평일이나 평일에 교육 시간을 온전히 빼시기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점심 시간이나 이제 저녁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세미나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한 기술 세미나가 이제 브라운백 세미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저희가 브라운백을 진행을 했고, 지난달에는 클라우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API 이코노미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뭐냐면 저희가 API 이코노미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제 API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API 자체가 주는 베네핏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API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물론 API 자체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길래 이 API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API 이코노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API 이코노미가 무엇이고 API 이코노미로 어떤 우리가 비즈니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API 이코노미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마 API 이코노미가 이런 것이구나, 그다음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에서는 이제 오늘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뭐 저희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션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API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I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요청을 보내겠죠.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어떤 레스토랑에 방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저희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이제 메뉴를 보고 아마 이제 점원한테 내가 주문하고 싶은 메뉴를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점원은 이제 요리사에게 가서 손님이 주문한 메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점원과 같은 역할, 즉 어떠한 요청자의 정보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백엔드로 전달을 함으로써 요청한 데이터가 적절히 리턴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API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API는 사실 다양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간단하게 Public API와 Private API로 구분을 해보았어요. 네. 그래서 각각의 정의를 보면 뭐 이름만 보셔도 좀 직관적으로 아실 거예요. 이제 Public API는 조직 외부로 열려있는 API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우리가 쓰는 오픈 API들이 사실 Public API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API를 통해서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이제 외부형 API가 바로 Public API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Private API는 반대로 이제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고 이제 내부형 API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의록을 공유해 주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강의는 녹화를 떠서요. 다시 볼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료는 따로 배포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시 보기 기능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API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외부향으로 이제 API를 공개하죠. 그러면 이 외부향 API는 어떠한 개발자나 이제 이 API가 필요한 사용자에 의해서 소비가 됩니다. 이렇게 소비가 되면서 API가 만약 유료로 제공된다면 이제 퍼블릭 API를 제공하는 기업은 새로운 수익 스트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효과로는 이제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향으로 많이 API가 활용되면서 해당 API를 제공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나 서비스를 대중에게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프라이빗 API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내부향 API인데요. 아시다시피 기업의 하나의 시스템은 각각의 도메인별로 사실 담당자분들이 다르고 뭐 예를 들어 뭐 CRM 팀이라던가 ERP 팀 각각의 그 팀 자기가 맡은 도메인에 대해서만 잘 아는 경우가 많고 그 도메인에서 개발 방식도 또 팀마다 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팀이 가지고 있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거를 시스템 간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표준화된 통신 방식이 필요하실 텐데요. 이럴 때 이제 프라이빗 API를 통해서 각 시스템 간 통신을 위한 어떤 표준화된 방식을 가지고 가신다면 이런 내부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시거나 아니면 팀 간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원활히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PI 종류는 이제 퍼블릭 API와 프라이빗 API로 구분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그러면 퍼블릭 API와 프라이빗 API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그냥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퍼블릭 API는 외부로 열려 있죠. 네, 외부로 열려 있고요. 프라이빗 API는 지금 네모박스 안, 즉 내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API와 프라이빗 API는 이런 범위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뒤에서 이제 API가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마이크로 서비스, 즉 하나의 서비스를 기능 단위 혹은 도메인 단위로 쪼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오면서 이 각 서비스 간 통신을 위해서도 API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각각의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간 통신을 위해서 프라이빗 API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외부의 요청은 보시다시피 퍼블릭 API를 통해서 내부 서비스로 라우팅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API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API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API를 썼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냐? 일단 개발 프로세스가 간소화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한번 퍼블릭 API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카카오 택시 많이 이용하시죠? 아무래도 뭐 외근을 나간다던가 내가 택시를 이용할 때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 가장 가까운 택시를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를 보면 가장 먼저 뜨는 게 바로 지도죠. 근데 보통 이런 지도는 API를 통해서 구글 지도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앱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들은 그런 지도 API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내가 직접 지도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없이 이미 지도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네이버나 구글 지도 API를 쓰시면 아무래도 내가 뭔가 서비스, 지도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해당 지도 개발을 하는 부분만큼은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퍼블릭 API를 쓰시면 내가 필요한 기능을 이미 잘 구현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외부의 API를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개발 프로세스를 굉장히 간소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프라이빗 API도 마찬가지죠. 다른 시스템과의 통신을 위해서 이제 프라이빗 API를 통해서 표준화 해놨기 때문에 네, 통신을 위한 구현도 굉장히 빠르게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개발 프로세스가 간소화되면 또 좋은 게 뭘까요? 바로 네,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나 아니면 타임 투 마켓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어떠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는 뭐 기획 과정도 있고 개발 과정도 있고 실제 뭐 테스트하고 출시되는 뭐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지만 아무래도 개발 과정에서 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시장의 트렌드를 캐치해서 네,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있어서까지의 시간을 굉장히 줄이실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개발 프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네,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API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PI의 장점들을 잘 활용한 기업의 사례로 우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버도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죠. 그래서 우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승차를 원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택시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이제 라이더를 제공을 해주는 이제 우버라는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우버라는 플랫폼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승차객과 실제 운전자를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돼요. 뭐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이용했을 때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 가장 먼저 택시를 부를 때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부분이 바로 지도입니다. 그래서 내 위치를 찾아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버 같은 경우에는 구글 지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를 원하는 승차객의 위치를 찾아내는 데는 구글 API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 위치를 디텍트하고 난 다음에는 가장 가까운 운전자를 찾아주죠. 운전자를 찾아주고 근처에 왔을 때 알람을 제공합니다. 저희도 카카오 택시를 타면 카카오톡으로 알람이 오죠. 이 우버 같은 경우에는 트윌로라고 해서 이런 SMS 알람을 보낼 수 있는 SMS나 뭐 VoIP와 같은 통신 기반의 서비스를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트윌로를 통해서 실제 이제 자동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알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승차를 완료하고 나면 결제를 해야겠죠. 네, 결제는 페이팔 API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실제 결제를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한 영수증을 이메일 형태로 보내는 서비스는 샌드그리드라고 해서 이제 마케팅성 이메일을 발송을 하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버를 보면 그 우버라는 서비스는 그 승차객에게 제공되는 또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기능들을 네, 굉장히 API를 통해서 잘 조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 우버도 이러한 외부의 API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프로세스를 굉장히 간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네,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스닷컴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API에 잘 활용한 사례들로 많이 나오고 있는 사례입니다. 카스닷컴은 뭐 다양한 비즈니스가 있지만 중고차 거래를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고차 거래라는 것도 결국은 중고차를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을 연계하는 플랫폼이죠. 네, 이 플랫폼에서는 내가 중고차를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모델, 내가 원하는 가격대의 중고차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와 모델을 검색을 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딜러를 통해서 조금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는 딜러도 찾아보실 텐데요. 이러한 딜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실제 딜러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 정보는 맵 API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실제 자동차가 거래될 때의 페이먼트는 뱅크 API를 끌어다 쓰는 등, 네, 그 중고차를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플랫폼을 연계해주는 요 카스닷컴도 자체적으로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한 게 아니라
이미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은 API를 통해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에는 이미 API를 통해서 되게 원활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저희 사용자 편의성도 굉장히 높아지죠. 뭐 지도라는 것도 사실 지도 API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드 헤일링이나 뭐 내비게이션 기능이나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가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는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 사실 앞서 보신 API 자체가 주는 베네피트, 뭐 가장 큰 게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 외에도 사실 외부의 환경 자체가 사실 API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제가 뽑은 이제 외부에서 왜 API가 주목받고 있는지 그 외부의 환경적 요인을 3가지로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앱과 스마트 기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입니다. 네, 앞서 API의 가장 큰 장점이 서로 다른 시스템, 서로 다른 기기 간의 통신을 위한 이제 표준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요즘 IoT 서비스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량을 분석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 전기 사용을 하고 있는지 혹은 이제 수도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하죠. 이렇게 다양한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사실상 수집하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기기가 통신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IoT 서비스라던가 이런 연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것 간의 서로 다른 기기 간의 통신을 위한 API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이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획한 서비스를 어떻게 빠르게 출시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기업의 고민으로 다가오면서 이러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뒤쫓아가면 안 되고 흐름을 타기 위해서 API가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마이크로 서비스가 등장이 되면서 각각의 서비스 간 통신을 위한 API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시장의 흐름이나 어떠한 변화들이 사실상 API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API가 사용량이 어떻게 되고 있지 한번 리서치를 해보았더니 지금 2015년 이후부터 거의 매년 2,000개가 넘는 새로운 웹 API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매달로 이제 다시 환산을 내보면 매달 168개의 새로운 웹 API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웹 기반의 통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또 다양한 서비스 간의 통신을 위해서 API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이러한 API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주목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금융권이나 공공이나 오픈 API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다라는 기사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금융권 오픈 API, 금융에서 그러니까 왜 오픈 API를 통해서 금융 데이터를 오픈했냐면 이러한 어떤 그 각각의 카드 회사나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계부 앱으로 뱅크샐러드라는 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뱅크샐러드 앱을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내가 내 명의로 가지고 있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 사용 내역을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줘요. 내가 이날 뭐뭐를 썼는지, 내가 이날 입출금을 뭐를 했는지 이러한 데이터들은 아마 각각의 API를 다 끌어와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권의 오픈 API가 활성화되면 뱅크샐러드와 같이
각각의 금융기관에서 내가 활동한 내용들이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요. 이러한 오픈 API를 통해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시민 데이터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공 데이터 포탈이라고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가보면 각 지역별 미세먼지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에 대한 그 성분들을 분석해 놓은 자료라던가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외부로 공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도 마찬가지로 오픈이 된다면 금융권의 핀테크처럼 공공 데이터들을 활용을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가 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저희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 서비스 굉장히 많죠. 아마 이러한 공공 데이터에서 공개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API를 끌어다가 아마 시각화해서 사용자분들에게 보여주는 형식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외부로 노출시키는 데 있어서 API가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공공 부분에서는 이러한 공공 데이터, 금융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더 많은 비즈니스와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실 각 기업들도 API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로바와 파파고와 같은 AI 서비스들을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AI 서비스를 API 형태로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장점들, 특히 API가 제공하고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AI를 특히나 API로 썼을 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AI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신다라고 하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실제 학습시키기 위한 굉장히 고사양의 AI 플랫폼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렇죠? GPU 서버라던가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I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가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데이터를 넣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AI 서비스를 내가 직접 다 구현할 필요가 없이 네이버라던가 기타 다른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AI API를 쓰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품질이 향상되고 있는 AI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개발자 센터를 통해서도 API를 제공하고 있지만 거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AI나 애플리케이션 API를 더 많이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사용 설명서나 그 다음에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자 센터는 문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AI나 애플리케이션 API를 쓰시면 사용하시다가 뭔가 궁금하시거나 잘 안 되실 때 저희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AI 서비스 중에 제가 하나 예시로 가져온 게 바로 OCR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OCR 서비스는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광학 문자 인식이라는 서비스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영수증과 지금 명함의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영수증을 찍으면 영수증이 발급된 기간, 그 다음에 금액과 같은 정보를 내가 끌어다가 가계부 앱 같은 거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함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명함 이름과 그 사람의 어느 속해 있는지 소속 같은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OCR을 통해서 텍스트 형태로 추출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만의 또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도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AI 서비스를 내가 직접 OCR이라는 형태의 AI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없이 이런 회사들이 저희나 혹은 기타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AI 서비스를 API 형태로 쓰시면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굉장히 빠르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PI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이 API를 둘러싼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API 이코노미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이코노미는 앞서 살펴본 API의 베네핏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수익성이라는 단어가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API를 제공함으로써 내가 수익상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API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가트너에서는 조금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가트너의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API 이코노미는 어떠한 비즈니스나 조직이 플랫폼화하는 촉진제가 되고 이러한 플랫폼화가 되는 것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러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할 수 있고 이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면 더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API 이코노미다. 즉 비즈니스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API 이코노미고 그 비즈니스를 일으키거나 수익화하는 게 API가 기반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API 이코노미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런 API를 바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오른쪽 도표에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레비뉴, 즉 수익의 90% 이상이 API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일즈포스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넘버원 CRM 업체, 사스 형태로 제공되는 CRM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API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PI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수익의 대부분을 API에서 실제로 일으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측에는 아디엔, 스트라이프라는 기업명이 보이실 텐데요. 이 두 개 기업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저희 결제할 때 그 결제 서비스를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아디엔은 네덜란드 기업이고요. 스트라이프는 이제 미국 기업인데요. 스트라이프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지금 기업의 가치가 108조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API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가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디지털 전환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API 서비스가 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API 기반의 기업들의 가치 또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API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그리고 기회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요. 실제로 비즈니스 측면에서 내가 API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외부의 API를 활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또 누리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베이라던가 익스피디아 API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API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API를 통해서 이미 수익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API를 쓰시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계속 업데이트되고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 API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구현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실 수 있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누리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사용성이나 편리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고객의 경험도 당연히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어떤 API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의 API를 사용하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품질, 이를 통한 고객 경험 증대라는 어떤 장점을 누리실 수 있고요. 내가 그냥 API를 개발해서 외부에 노출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새로운 수익 스트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매출을 올리던 거 외에 예를 들어 사스라고 하면 내가 사스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기존에는 그냥 사용자 단위의 과금을 통한 매출만 있었는데 내 서비스를 외부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할 수 있는 API 같은 거를 열어두시면 나의 서비스와 관련된 생태계를 넓힘으로써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PI는 더 많은 수익 창출 모델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API 이코노미가 주목을 받으면서 같이 주목받고 있는 솔루션이 있어요. 바로 API 매니지먼트 마켓입니다.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API를 외부에 노출함으로써 API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런 API를 관리하는 플랫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API가 주목받게 됨에 따라 API 매니지먼트 마켓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1.05%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이러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은 API 포털, 그 다음에 API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API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와 같은 API를 잘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능들이 총 집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사실 다시 한번 더 느낀 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에피지라는 실제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 회사를 2016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글로벌 넘버원 CRM 업체인 세일즈포스도 뮬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뮬소프트라는 회사를 이 회사도 결국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인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API 이코노미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 API 이코노미를 실현하기 위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가트너의 그 마켓 분석을 보면 지금 에피지와 뮬소프트가 리더스 그룹 굉장히 상단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피지보다는 작년도 이제 랜드스케이프를 봤을 때는 좀 뒤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에피지가 거의 동등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API 플랫폼을 위해서 글로벌 IT 기업들은 인수뿐만 아니라 그 경쟁력을 굉장히 높이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API 이코노미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외부로 공개했을 때 정말 경쟁력 있는 API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셨다면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통해서 외부로 노출시키고 또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은 그래서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일단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지만 정말 핵심적인 기능들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API 디벨로퍼 포털, 그 다음에 리포팅 앤 애널리틱스, 그 다음에 API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이렇게 4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을 해보았고요. API 게이트웨이는 가장 상단에 위치함으로써 외부의 요청을 내부로 라우팅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요 기능 굉장히 API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API 게이트웨이는 이러한 라우팅, 외부의 요청을 내부로 라우팅하는 것뿐만 아니라 허가된 API 요청만 허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API 트래픽 사용량이 어떻게 된다든지 라는 식의 리포팅 기능들도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API 디벨로퍼 포털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API를 외부에 노출을 했다면 그 API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야 개발자가 내가 공개한 AP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 API를 호출했을 때는 어떠한 데이터가 어떠한 형식으로 반환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개발자들에게 내가 공개한 API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API 디벨로퍼 포털에 하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포팅 앤 애널리틱스는 분석 도구죠. 그래서 실제로 요청된 API가 정상적으로 반환되었는지
그다음에 뭐 트러블 슈팅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다거나, 그다음에 리스폰스 타임은 어떻게 되는지, 즉 내가 외부로 제공하고 있는 API가 품질적으로 정말 괜찮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들이 총집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API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API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계하시고 빌드하시고 제공하는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또 다른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지금 그림에 보시면 외부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조청을 뒷단에 백엔드 시스템에 라우팅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 중에 어떤 거를 외부로 공개할 건지 그러한 API를 정의하시고 개발을 하시고 나면 이 API 게이트웨이가 중개자로서 외부의 요청을 내부로 라우팅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바탕으로 API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앞서 보셨다시피 API를 실제로 컨트롤하는 트래픽 컨트롤 오버 백엔드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외부의 요청을 내부로 라우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어, 이 API가 진짜 허가된 요청인지를 제어하실 수 있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IPACL이나 아니면 API 게이트웨이에서 발급한 AP 키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 액세스를 제어하실 수 있는 기능들, 즉 보안적인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마지막에서 보시다시피 모니터링 대시보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가 실제로 얼마만큼 호출이 됐고 응답하는 데는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으며 오류는 얼마나 발생했는지와 같이 API 사실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API 게이트웨이가 어느 정도 이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능, 뭐 보안이라던가 API에 대한 수면 관리, 그다음에 API에 대한 대시보드와 같은 기능들이 이미 내장이 되어 있는 굉장히 강력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API 게이트웨이는 저희가 이미 뭐 지도나 그다음에 뭐 단축 URL, 뭐 지오 로케이션과 같이 API 형태로 제공되는 많은 서비스들을 운영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경험들이 다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 자체에 녹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쓰지 않아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접근 관리 보안이라던가 모니터링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중앙 집중적으로 API 매니지먼트를 하실 수 있다. 또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성하는 즉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 형태로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PI 디벨로퍼 포탈은 이제 API를 사용 가이드 문서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스웨거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스웨거는 일단 오픈소스이고요. 이제 스웨거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API를 설계하고 빌드하고 문서화하는 거를 굉장히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툴입니다. 그래서 API 디벨로퍼 포탈 같은 경우에는 이런 API에 대한 다큐멘테이션뿐만 아니라 뭐 API에 대한 테스팅이라던가 모니터링 등 문서화하던 부분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I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보시면 얘는 세 가지 프로세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단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단계, 매니지먼트 하는 단계로 되어 있고요. 각각을 살펴보면 디자인하는 단계는 여러분들이 API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당연히 설계를 하실 때는
내가 이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를 했을 때 내가 정말 경쟁력을, 우리 회사나 우리 비즈니스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API인지를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정의된 API를 실제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실제 API가 이런 식으로 설계했을 때 잘 동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API에 대한 설계가 끝이 나게 되면 실제 API를 백엔드 시스템, 외부에 노출했을 때 백엔드 시스템과 정상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API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살펴보시는 단계가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를 외부로 노출했을 때 끝이야 라는 게 아니라 API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API가 레스폰스 타임은 어떻게 되는지, 보안 사항은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 실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API는 없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API 이코노미 시대에서는 API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PI 자체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매니지먼트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제공하고 있는 API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매니지먼트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신 일련의 프로세스, API를 설계하고 임플리멘테이션하고 매니지먼트하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하는 사람이 API 어드민이라는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가장 하단에 역할별로 지금 하는 역할들이 나와 있는데 API 매니저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API 전반에 걸쳐서 모든 거를 관장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부에 이런 API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외부로 노출시키고 실제 매니지먼트하는 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각각의 관리 담당자도 있겠지만 이러한 API 매니저를 통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한눈에 총괄할 수 있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제 API를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리포팅 앤 애널리틱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표들이 실제로 수집이 되느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집되는 항목들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리스폰스 타입, 즉 API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고 응답을 받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이 리스폰스 타입이 사실 늦어지면 당연히 내 API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떨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뭐 리퀘스트를 수신하는 요청의 페이로드 크기라던가 아니면 API 요청에 대한 성경 비율, 그 다음에 가장 인기 있는 API가 무엇인지와 같이 리포팅과 이런 분석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API가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인기 있는 API는 무엇인지를 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의 API 수익성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분석 툴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런 API 이코노미에서 내 비즈니스를 조금 더 수익화하기 위한 API를 통해서 수익화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스텝을 밟아야 되느냐. 맥킨지에서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4가지 스텝으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API를 노출했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AP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파이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PI를 나는 이러한 API를 설계하고 제공할 거야 라는 부분이 정해지면 두 번째에서는 가격 모델을 정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API를 내가 어떻게 가격 책정을 할까? 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실 거고요. 세 번째는 센트럴라이즈된 플랫폼, 즉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나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API에 대한 어떤 관리를 중앙 직중화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러한 API가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잘 소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API가 잘 제공되게 하는 어떤 인프라나 기능적인 측면이 다 구비가 되었다면 실제로 얘를 잘 판매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API를 실제로 잘하기 위한 또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API가 판매되기 위한 가격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측정되는지 굉장히 다양한 가격 모델이 사실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프리미엄 모델, 페이퍼 유즈 모델, 레비뉴 쉐어 모델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가격 모델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은 기본적인 기능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내가 고급 기능 혹은 특수 기능을 쓰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요금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 들어와 있는 줌 같은 경우에도 무료 버전은 제공되죠. 무료 버전은 대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 제한 없이 쓰고 싶으면 지불을 하면 돼요. 이런 식의 가격 모델이 프리미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페이퍼 유즈는 내가 사용한 만큼 뭐 API 기준이라고 한다면 내가 API 호출당 과금 구조가 보통 대다수죠. 그래서 호출 건수에 대해서 과금하는 구조가 페이퍼 유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레비뉴 쉐어는 내가 제공하고 있는 API를 실제 활용하는 파트너사가 뭔가 수익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리턴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익스피디아가 이런 레비뉴 쉐어링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익스피디아에서는 API를 통해서 호텔에 대한 상세 정보나 이제 룸에 대한 정보들을 API를 통해서 개발자가 구현을 해놓죠. 그럼 소비자가 개발자가 구현한 사이트에 와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호텔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호텔은 어떠한 뭐 시설이나 룸 컨디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쭉 살펴볼 거예요. 쭉 살펴보고 실제로 페이먼트가 석세스가 일어나면 익스피디아가 그 웹사이트 오너에게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레비뉴 쉐어링 모델이에요. 그래서 앞서 보셨다시피 익스피디아는 이러한 API 모델을 통해서 실제 수익의 90% 이상이 API를 통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API가 굉장히 수익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사례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가격 정책도 다 정했고 API를 노출시키기 위한 게이트웨이나 매니지먼트 플랫폼까지 다 구현을 했다라고 하면 API를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내 웹사이트에 API를 공개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실제 채널이 딱 하나이잖아요. 내 API를 노출시킬 수 있는 딱 채널이 하나인데 내가 외부에 API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 내 API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API 마켓플레이스는 API를 한 곳에 모아서 판매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PI 마켓플레이스에 가면 다양한 API 서비스를 그룹핑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API 서비스만 필터링하거나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게 세계에서 가장 큰 API 마켓플레이스인 바로 레피드 API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레피드 API에 오시면 보시다시피 뭐 플라이 데이터 API라던가 아니면 프리 SMS API라던가 가장 좀 많이들 사용하는 API들을 그룹핑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 항목별로 뭐 각 추천하는 API, 뭐 인기가 많은 API 아니면 코비드와 관련이 되어 있는 API 등을 이렇게 그룹핑해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내가 원하는 API를 한 곳에서 찾아서 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웹사이트마다 들어가서 API를 확인할 필요가 없이 내가 원하는 API만을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한 API를 이러한 API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공개를 해주시면 내 API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킬 수 있고 이게 곧 수익성 강화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실제 API 이코노미를 잘 활용한 기업들의 사례, 트윌로, 아까 우버 이야기 드릴 때 나왔던 서비스인데요. 네, 트윌로는 음성, 뭐 VoIP, SMS 서비스를 API 형태로 손쉽게 구축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됩니다. 이 트윌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API 퍼스트 전략을 했어요. 그래서 API 우선 중심의 비즈니스가 일단 설계가 되었고 여기서 트윌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사용성, API를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친화적으로 이제 구현을 했고요. 실제로 개발 커뮤니티도 잘 관리함으로써 트윌러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개발자 친화 정책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왜냐면 API는 개발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자 중심의 API를 설계하고 제공했던 것이 강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개발자가 가지고 있던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해 줬어요. 스트라이프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내가 어떤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때 결제 서비스로 페이팔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구현했어야 됐는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고 그다음에 페이팔을 사용하자니 당시에는 API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제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프는 이러한 어려운 점에 차감을 해서 개발자들이 손쉽게 이런 결제 서비스를 이커머스 서비스에 녹아낼 수 있도록 굉장히 간편한 절차만 거치면 결제 서비스를 이커머스에 녹아낼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구현을 했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기업 가치가 거의 108조에 이를 만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이제 세일즈포스. 세일즈포스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CRM의 데이터는 ERP나 다른 시스템과 사실 연동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CRM 같은 경우에는 매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ERP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 데이터와도 연동이 필요하고 다양한 시스템과의 통합을 필요한데요. 세일즈포스가 이러한 다른 시스템과의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 공유가 굉장히 필요하구나 라는 중요성을 깨달았고 자신들의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API를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세일즈포스는 이러한 API, 자사의 이제 서비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API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 지금 뭐 서드파티 솔루션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세일즈포스는 이미 넘버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고객들이 실제로 세일즈포스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나 기타 좀 더 편리하게 제공되는 서드파티 툴들을 구현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고객을 락인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업셀링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가능하겠죠. 그래서 세일즈포스는 API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베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API 퍼스트 전략, 즉 트윌러나 스트라이프처럼 API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비즈니스 형태는 아니었지만 API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개 API, 즉 오픈 API를 구현을 했고요. 아마 이베이 같은 경우에도 레비뉴 쉐어링 모델일 텐데 앞서 보셨던 익스피디아처럼 타 파트너사 사이트나 아니면 개발자들이 이베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품들을 외부에서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노출되는 것들에 의해서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면 이베이의 매출로도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베이는 이런 오픈 API를 통해서 실제로 수익의 60%를 API에서 발생시킬 수 있도록 API 이코노미를 실제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프는 제가 기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앞서 보셨다시피 108조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지금 IPO는 한 상태는 아닌데요.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가치 108조가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우버가 상장하기 전에 받았던 시장의 평가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API 퍼스트 전략도 했지만 결제 수수료도 경쟁사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타 서비스보다 실제로 결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간편화했다는 측면이 강점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부분을 선호받아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API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PI 이코노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API 이코노미가 등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시장들, 그리고 실제 API 이코노미를 잘 누리고 있는 기업 사례까지
살펴보았고요. 사실 오늘 이야기들은 저희 서비스보다는 API 이코노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API를 제공하기 위한 뭐 인프라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아이아스 상품군들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글로벌 시장을 좀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리전들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육 외에 내가 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들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edu.ncloud.com에 오시면 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들에 대해서 카탈로그도 보실 수도 있고 일정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교육 포털 오셔서 다른 교육들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수강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거 외에 뭐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공해서 혹시나 저희 서비스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어떠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네, 포털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게임, 파이낸스, 그다음에 공공 등 굉장히 많은 고객군을 확보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세션을 통해서 이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들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세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